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마지막 강인데요. 우리 앞전 시간에 지역사나 이 문화유산 관련된 부분들 아마 정리하셨을 거고, 이런 거 문제가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많이는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시험에서 굳이 이런 걸 내는 이유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한국의 어떤 것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구성돼 있고 이런 역사적인 게 있고, 왜 우리가 여행 가다 보면 어느 지역 가면은 뭐가 유명하고 무슨 음식 먹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식선에 맞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엄청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특히 기본편에서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나오는지 기출 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밑줄 그은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이 지역은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개항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라 그러면 머리에 지금 3개의 항구가 떠올라야 돼요. 원산이 있고 인천이 있고 밑에 부산이 하나 있어요. 부산. 이렇게 3개가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개방하기로 했었던 3개의 항구인데, 힌트 보니까 라이징 선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해서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원산 총파업이죠. 그렇다면 여기입니다. 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번에 4번이고, 자, 밑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오른 것은 지붕 없는 박물관. 이 지역을 가리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역사가 중첩된 지역인데, 땡땡땡 역사 여행. 자, 지금 보니까 부근리 지성묘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이 있고, 대몽항쟁기 왕의 무덤. 이거 고려 대몽항쟁 때 어디를 우리 천도했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죠? 병인양요의 격전지 정족산성, 조일 수호 조규. 이거 다른 말로 땡땡땡 조약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이죠. 그래서 강화도로 찾아주시면 돼요. 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대몽항쟁 중에서 삼별초 항쟁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데기도 하고, 거제도 같은 경우는 여기 6.25 전쟁 때도 뭐 포로 수용소니 이런 거 있었던 자리기도 하고, 울릉도는 독도랑 같이 묶어가지고 보통은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으로 지금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올라가서 3번 문제 보면은 3번 가에 들어갈 지역으로 오른 것은, 자, 여행 홍보를 위한 SNS 인증샷 이벤트라고 나오네요. 여기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기전이 있고 태조, 이성계 어진이 있어요. 경기전에. 그리고 전라 가명이 이쪽에 있고 동학 농민군이랑 정부군이 여기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땡땡 화약이라고 하고 있고요. 요 성당도 많이 가는 데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도 이 지역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땡땡 비빔밥이라고 많이 유명하죠. 네,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 경기전이 있고 이 전주 화약이 있었고 전주 비빔밥이 유명한 동네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3번으로 답을 지역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을 텐데, 뭐 불국사니 뭐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경주도 있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직지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요거는 3번으로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4번 밑줄 그은 그날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오른 것은 1년 중 한 번 직녀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네요. 견우와 직녀가 나오죠. 견우 직녀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7월 7석으로 나오죠. 우리가 추석은 이 가을에 하는 이거는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기보다는 명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에 우리가 이제 팥죽을 쑤어 먹기도 하고, 단오는 5월 달에 여자분들이 머리를 감고 하는 그런 날이죠. 나머지 것들 X 치시고 7월 7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5번 가지역에 들어갈 지역으로 오른 것은, 신문왕이 이곳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김광재 등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에 요 거리가 있어요. 이 국채보상운동 거리.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치열했었던 공산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에 저항한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던 곳.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장소는
대구입니다. 대구. 이게 아마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 김광재를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대구도.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안동은 지금 여기는 하회마을처럼 유네스코 있는 그런 장소고, 울산은 옛날에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 국제 무역항으로 또 번성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청주 지역은 아까 잠깐 언급이 또 됐었는데 직지가 있었던 그 사찰이 있었던 데가 여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6번 가에 들어갈 섬으로 옳은 것은 우리 땅 땡땡땡 무슨 섬 체험교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우리 땅, 사실 우리 땅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 섬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노래에도 있고 여기 보니까 안용복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고 있고요. 모형이 이것도 유명한데 동도 서도래요. 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새 요거 많이 좀 캐릭터로 유명하죠. 땡땡강치라고도 하는데 지금 거의 멸종됐다고도 알려져 있는 이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견됐었던 이 동물입니다. 독도죠, 독도. 독도 강치가 있고 우리 땅 독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독도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진도 같은 경우에는 삼별초에 대몽항쟁이 있었던 데고 검은도는 영국이 잠깐 무단 점거했었던 데기도 해요. 검은도 사건이라는 게 있고 제주도는 뭐 이 진도에 있었던 삼별초가 이쪽으로 간 것도 있고 우리 역사에서 제주도는 사실 종종 등장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1번으로 독도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7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 요 날은 양력으로 4월 5일이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었으며 조상의 묘를 돌보았다. 네, 요 날은 그 차갑다라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되고요. 한식이라고 합니다. 한식. 3번 찾아주시면 되고 단오는 이런 걸 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네 타거나 머리 감는 게 아마 나와야 되겠죠? 칠석은 아까 나왔던 문제네요. 7월 7석 견우직녀 만나는 날. 삼진날은 뭐 3월 3일에 그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진달래로 뭐 이렇게 화전 부쳐 먹고 하는 그런 풍속입니다. 그래서 한식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지금은 안 쇠는 세시 풍속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하죠. 지금 많이 몰라요. 그래서 문제로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한식에 언급하는 설명은 주로 거의 똑같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자체를 이 한식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8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주제 땡땡의 역사 알아보기 고려시대 12모옥의 하나였어. 힌트 1번. 조선 후기에 유계춘의 주도로 농민봉기가 일어났대. 이거 아직도 모르겠고 임진왜란 때 김시민 장군이 왜군에 맞서 싸운 장소다. 그래서 땡땡 대첩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형평사 창립대회가 개최되었어. 요렇게 해서 이제 백정들의 신분 차별, 사회적인 차별도 없애자 하는 게 있었는데 요게 있었던 장소는 진주입니다. 진주 대첩이라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주 지역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강릉이라고 한다면 뭐 오죽헌이나 뭐 이런 게 언급이 될 수 있겠고요. 군산 지역은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군산도 수타랑으로 좀 기능을 합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고 대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채보상운동이나 이런 걸로 언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주로 요 임진왜란 때 이 대첩에 있었던 요거하고 이 형평사 창립대회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 요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그 민란 이게 이제 진주 민란이라고 하는 요것도 같이 언급이 많이 되니까 요거 3개 정도는 우리가 요거 보면은 이거 진주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렵진 않은데 여기 카테고리 문제의 특징은 알면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걸 전혀 모른다. 그러면 찍어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한 문제는 2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이게 아마 우리 교재에 굉장히 내용이 아주 빼곡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2페이지 안쪽에. 사실 그 범주에서 문제는 다 나와요. 그 범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그거는 그냥 훑어본다는 방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외운다기보다 여러분 나중에 여행 가고 할 때 이런 거 어딘가 정보를 쓸 때도 있을 거예요. 전주 비빔밥을 굳이 암기하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식선에서 좀 받아들여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본편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사실은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얼마든지 딸 수 있는 게 사실 기본편의 문제고 선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4개로 축약이 돼 있어가지고 문제 푸는 속도도 이
뒤에 버전, 더 높은 버전보다는 좀 짧게 걸리는 편입니다. 이 기본편의 문제는 꼬는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했니 안 했니 요거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 등급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만 안 하고 한 바퀴만 다 돌릴 수가 있으면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시고 이 문제 풀이 해주시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1회차라도 꼭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성적을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